그리고 이제 아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테마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사실 그 가치 투자 그 관련된 얘기를 하시다가 네네. 테마 쪽으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네네.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투자의 통념 같아서는 네네. 이 가치 투자와 네. 이 테마는 물과 기름과 같은 아, 그런 그렇죠. 존재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아니 저분 가치 투자 얘기를 하다 갑자기 테마를 왜 하지?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네네. 이 가치 투자와 이 테마주가 양립을 할 수 있는가? 아, 예. 이게 물과 기름과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파평 윤 씨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테마주로 3, 4일 상한가도 가고요. 엄청 올랐죠. 예. 아, 나도 저 파평으로 옮겨야 되나?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밀양박 씨인데 옛날에 같은.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이런 테마를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습 효과 측면 하나랑 기업 가치를 같이 보자. 왜냐면 테마의 바람이 꺼지고 나서 결국 기업 가치대로 이게 원상복귀 되더라. 근데 기업 가치가 망가져 있으면 정말 이거는 장기 투자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를 하면서 혹여 실수하더라도 기업 가치 수준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서 좀 다시 이걸 한번 꺼진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서 어떤 기업 가치도 좀 같이 봐서 부실 기업은 아무리 테마 이슈라도 좀 조심하자.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거고요. 학습효과 경험치가 굉장히 누적된 그런 종목이면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할 테마의 포커스다 이렇게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테마주라고 꼭 나쁜 거냐?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거래량이 몰리고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일으킨다. 그리고 최근같이 조정장 장세의 테마가 하나의 이렇게 특색이 있는 틈새 시장으로 또 관심을 끌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매년 대통령 선거 시점마다 어찌됐든 관심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찌됐든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왕이면 좀 저평가인 상태. 그러니까 이 테마주의 저평가 상태는 기본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이제 쭉쭉쭉 커가다가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약간의 리스크는 좀 감내를 하되 어떤 테마의 경험치들이 되게 많은 것들, 그리고 어떤 특색 있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인맥주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 이 사람 하면 탁 나오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말처럼 그 과학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대장주가 되고 걔네들이 이제 계속 시장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찌됐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니까 그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뜨거운 관심 구간이라면 예를 들면 여론조사 1위 뭐 이런,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 계속 뭐 승리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결국 뜨거운 관심이고요. 반대로 이제 좀 열기가 죽고 이러면 이 무관심 구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당선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나아요. 정치 테마 관련해는. 왜냐면 당선된 사람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다음 기회가 있거든. 떨어진 2등은 다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뭐 3개월 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영화 관상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저는. 네. 영화 관상에 보면 그 마지막에 송강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불어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뜨거운 파도만 봤다. 근데 뜨거운 파도는 부서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뜨거운 관심에서 사서 무관심에 팔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서 열받아서 저점에서 손절매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치가 쌓여 있으니 그 경험치에 잔잔한 파도를 사서
뜨거운 파도가 쳤을 때 팔아버려라.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잔잔하다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훅 떨어질 때, 그러니까 거꾸로 치면 파도가 훅 칠 때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해라.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하려면 이러한 경험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예를 들면 뭐 제가 좋아하는 게 계절주. 그래서 이제 봄이면 미세먼지 이슈, 그다음에 여름이면 장마나 폭염, 가을이면 AI 이슈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 장세와 그다음에 어떤 미국 시장의 성장주 이슈로 조금 잠잠하기 한데요. 시장은 계속 돌고 돌아요. 나팔바지처럼. 그래서 그런 이슈들, 특히 이제 이렇게 이동 제한이 좀 풀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면 미세먼지 이슈들이 다시 각광을 받을 거고,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봄에 열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년 정책적인 이슈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도 하나의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에 이렇게 어찌됐든 배당락 이후에 많이 내리고 연말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이슈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배당주도 1년마다 비슷한 사이클을 걷네? 그러면 배당주도 하나의 테마주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책적인 이슈도 하나의 테마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정부 조 바이든이나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친환경을 부르짖으니 풍력, 태양력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요.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이 대통령이 한 번씩 말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씩 말할 때, 이럴 때마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럴 때가 이렇게 매수 관점이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 대신 기업 가치는 꼭 체크를 같이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라도 완전히 그런 뭐 소위 말한 잡주, 네네. 엄청 적자 내고 네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분명히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네네.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이제 그런 그 뭐 미세먼지 네네. 관련해 가지고 크린앤사이언스라는 맞아요. 종목이 종목이 있었는데 네네. 걔가 옛날에 정말 테마주였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정말 미세먼지가 트렌드가 되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증설하고 해서 돈을 엄청 잘 벌게 돼가지고 그렇죠. 네.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런 파세코 거기도 네네. 사실 계절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장기 주가 추이를 보면은 뭐 굴곡은 있는데 네. 우상향을 해요. 거기도. 네네. 사실 파세코는 제가 이제 그 제 책을 쓰면서 보니까 난방이 주력이에요. 겨울에 캠핑용 난방. 그래서 사실 얘는 겨울 계절주인데 그 여름에 그 무슨 1인용 독신용 위한 그런 이 에어컨 이렇게 그러니까 전력을 이용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한 에어컨 다세대 주택에 놓을 수 있는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홈쇼핑에서 완판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여름 계절주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계절주는 사실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좀 이 주식시장 장세가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루틴한 그런 장세가 되고 그렇다면 이 계절주들도 계속 지켜볼 그런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부직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마스크 원료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용 필터에 들어가는 부직포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에도 들어가는 부직포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마스크를 많이 쓰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작년에 보여줬는데 좀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하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봄이 되면 우상향할 거니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레인지 후드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공기청정기 회사도 있고, 마스크 회사도 있고, 눈약 회사도 있고 이게 봄에 미세먼지 관련 이슈들인데 시장은 좀 돌고 도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성장주와 지금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데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거나 이러면 다시 이제 테마가 또 관심을 받는 사실 테마는 우리 주식시장의 하나의 이런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테마들이 생기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쿠팡 테마주도 있는 거고 그래서 테마는 계속 사람들의 관심.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 일면을 봐라. 정안되면 대통령이 뭐 하는지 봐라. 대통령이 무슨 펀드를 들었는지 봐라.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이 그 필승 코리아 펀드, 소부장 펀드들 그러면서 소부장주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밀어주잖아요. 지금 수익률 봐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시간이 네. 많이 지났는데도. 네네. 그래서 뭐 소부장주들이 웬만한 그 종목들이 7, 80% 이상씩 상승하고 그게 다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애국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을 안 해요. 오히려? 애국심. 뭐 개인마다 뭐 사실 투자 네. 스타일이 다르고 투자관이 다르기 네. 때문에 뭐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네. 국내 주식에서 충분히 많이 벌 수 있으면 네. 뭐 그러면은 뭐 국내 네. 주식만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증권 유관기관 다니고 음. 또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국내 주식 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정치인 테마주도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테마도 좀 안전한 테마가 있고 네네. 좀 위험한 테마가 있다라고 네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 정치인 테마주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축구 네네.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게 그 334 444 축구 전술이요? 전술이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네. 만약에 그 초보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접근을 한다면은 한 몇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정치 테마주는 사실 묻지마 투자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인맥주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 피를 나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인맥은 인맥주가 될 것 같고 피를 나누지 않은 인맥주들은 그거는 운빨이다. 네, 그러니까 피를 나눈 것들은 좀 제일 강해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나쁘지 않은데 일단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인기는 금방금방 꺼져요. 네, 연예인 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가 1위였잖아요. 근데 네네네. 최근 들어서 윤석열 그분이 1등을 네네네. 하고 그 전에는 또 이낙연 네네네. 그분이 1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낙연 당 대표가 1등할 때만 하더라도 그 관련 인맥주들이 거의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1등하면서 또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서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고 비중을 들인다고 하면 저는 한 10% 이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약간 학습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왜냐면 이제 또 시장의 트렌드가 그쪽으로 네네네. 또 쏠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1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망가졌을 때는 가급적 물타기를 좀 조심하자. 그냥 기업 가치 수준으로 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아니면 과거의 무관심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초창기에 형성됐을 때 초창기에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게 문어발처럼 이 인지도가 올라가면 우후죽순처럼 생기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은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후발주자 먼저 꺼지고 마지막에 얘가 살아났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 한 종목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사라지는데 초창기에 잡으면 이게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테마주도 기업 가치가 괜찮고 그 정치인이 좀 나쁘지 않다. 지지율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롱텀하게 좀 초창기에 들고 있다 롱텀하게 바라보면 선거철이 가까이 올수록 한 2, 3년 들고 있다 보면 보통 한 4-5배 이상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보지 말고 이렇게 어떤 관심 이런 구간들을 보고 좀 이렇게 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정치인들 중에 대부분 이제 선거에서 지면 은둔 생활을 시작해요. 잊혀짐. 근데 잊혀질 때가 사실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요. 대표적인 예가 요즘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국회의원 떨어지고 막 거의 이제 정치 생활 끝난 거 아니야 이랬지만 이렇게 또 오뚜기처럼 살아나잖아요. 관련 뭐 진양 산업이라든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고 또 우리 안철수 대표 보면 뭐 유럽 갔을 때 굉장히 이게 주가가 빠졌었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한 1년여 만에 돌아오자마자 주가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안랩 가치, 뭐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들은 그분의 어떤 활동 등을 보며 무관심 구간, 그러니까 정치인이 쉬고 있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그리고 실적 개선도 안넷 같은 경우는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실적은 때문에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잘 나오니까 옛날에 그분이 유럽 갔을 때가 한 3만 원대였거든요. 공매도 과열 종목도 걸리고 그렇다면 그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기다려보면 결국 이 그는 돌아왔고 실적은 개선되고 주가는 2배 이상 올랐더라. 그런 측면에서 좀 단기 관점이 아니고 긴 관점, 학습 효과를 보고 기업 가치를 보고 좀 길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투자를 하든 그가 없을 때 무관심 구간에 사든 해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한 뭐 1, 2년 이상 기다려보는 롱텀한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근데 짧게 보니까 뜨거운 그런 폭풍에 사서 들어가서 한 5%, 10% 먹겠다고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급락해서 큰 손해를 보더라. 그리고 파평윤 씨랑 사실 뭔 상관이겠어요? 전혀 상관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에 3일 상한가 갔는데 들어가서 한 5% 벌겠다고 하다가 뭐 급나가는 그런 우를 좀 범하는 건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해요. 사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엔터주하고 정치주는 사람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사실. 아, 그래서 사람 장사하는 종목들은 좀 투자 비중을 크게 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 믿을 놈 없다. 뭐 이런 얘기하죠. 엔터주들도 YG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좀 좋지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이슈들에 막 급락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소속 연예인들 군대 가버리면 그 사이에 또 매출이 훅 줄고.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도 빅뱅이 군대 갔을 때 실적이 막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사람도 갑자기 사라지더라. 우리 반기문 총장도 한때 여론조사 1위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반기문 총장 그 고향 동네 충청도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 급등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종목들도 사실 좀 거품이니까 거품이 지나가고 나서 내게 남은 건 뭐 마이너스 50%, 60% 손실률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되 경험치가 좀 쌓인 종목들 그리고 사람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고 좀 해야 되겠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가치 투자에 집중을 하되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한 10% 이내로 한번 좀 해보자. 네. 그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물이랑 기름같이 그 가치주와 테마주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주인데 그러한 뭐 계절적인 테마성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그런 수익 실현 기간을 좀 단축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사람들이 테마주라고 한다면 무조건 단타. 뭐 좀 길어봤자 스윙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관심에 사서 사실 관심에 팔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의 큰 그 트레이딩 호흡 관점에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테마주 투자는 1+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치 투자에 테마의 학습 효과를 더했다. 1+1.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가치 투자 좋은데 지루할 수 있어. 그렇죠. 그게 단점이에요. 가치는 있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 근데 이 테마는 화끈해. 그리고 경험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 거기에 기업 가치도 좋아. 그러면 얘를 결합하면 1+1으로 나는 수익 나기 너무 쉽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굳이 뭐 테마주라고 무조건 뭐 안 좋다,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테마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도 테마주가 되니까 어제 한 40% 이상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물류 뭐 이런 산업들 뭐 포장재라든지 관심을 끄는데 쿠팡으로 인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상당히 재평가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쿠팡이 이렇게 좋은 기업인지 몰랐어요. 앞으로 쿠팡 열심히 사볼게요.